대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김지연입니다. 오픈 액세스 데이터 출판의 새로운 채널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저널, 즉 데이터 학술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 학술지의 개념과 특성, 현황, 데이터 학술지의 기대 효과와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학술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데이터 학술지는 데이터 페이퍼, 즉 데이터 논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아티클을 출판하는 학술지입니다. 데이터 논문은 데이터를 기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술지 논문처럼 데이터의 분석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하게 됩니다. 데이터 논문 개념도에 따르면 데이터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식별 기호와 내용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논문과 다른 부분은 데이터 논문이 데이터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레포지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역시 식별 기호와 내용, 메타데이터를 갖습니다. 데이터 학술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 논문만을 출판하는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가 있고 데이터 논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술 논문과 종설 등 다양한 종류의 아티클을 출판하는 혼합형 데이터 학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술지는 데이터 출판이라는 보다 큰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출판은 데이터 공유, 데이터 배포, 오픈 데이터 등의 용어와 그 의미가 중첩되고 있고요. 다만 데이터 출판을 데이터 공유의 한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출판은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배포와 재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출판의 개념을 적용해서 데이터 출판의 속성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용성으로 출판된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기록화인데 출판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인용 가능성으로 출판된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검증은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속성에 기반하여 데이터 학술지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성과 관련하여 거의 대다수의 데이터 학술지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논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도 신뢰할 수 있는 레포지터리에 저장이 되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록화의 경우 데이터 논문은 데이터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데이터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템플릿과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방법,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내용, 즉 데이터가 저장된 레포지터리, 그리고 데이터의 식별 기호,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자와 데이터가 생산된 연구 과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데이터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논문 그리고 데이터의 DOI와 같은 영구적인 식별 기호가 배정됩니다. 또한 데이터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인용에 대한 안내나 관련 링크를 제공하여 데이터 인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과 관련하여 데이터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논문과 데이터에 대한 동료 심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동료 심사는 기술적인 동료 심사와 과학적인 동료 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동료 심사에서는 데이터와 그 기술에 대한 완전성과 그 둘 간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과학적인 동료 심사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집 방법, 그리고 데이터의 타당성과 재이용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데이터 학술지에서는 과학적인 동료 심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기존의 학술지 논문 심사와 데이터 학술지 심사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학술지 동료 심사 방법은 싱글 블라인드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학술지에서는 저자와 심사자 간에 공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심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저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데이터 학술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연구로 2015년에 출판된 칸델라 웨이 연구와 2020년에 출판된 월터스의 연구가 있습니다. 두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데이터 학술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목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데이터 학술지라고 명명된 학술지들을 파악을 하고 이들의 현황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칸델라 웨이 연구에서는 116종의 데이터 학술지를 분석을 하였고 이 중에서 단 6%만이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제 영역은 의학, 생화학 혹은 유전학 등 생명과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언티픽 데이터라는 학술지 하나만 다학제적인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종의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다양한 상업 출판사에서 데이터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었는데 조사 대상 데이터 학술지 중 73%가 바이오메드 센트럴 즉 BMC에서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칸델라의 연구를 기반으로 월터스의 연구에서는 좀 더 확장된 169종의 데이터 학술지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가 11%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역시 혼합형 데이터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사항으로 조사 대상 데이터 학술지 중 21종은 데이터 논문을 한 번도 출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종은 아예 폐간되었거나 데이터 논문이 전혀 출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사항으로 조사 대상 데이터 학술지 중에서 21종은 데이터 논문을 전혀 출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종은 아예 폐간이 되었거나 데이터 논문을 더 이상 출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데이터 학술지나 데이터 논문의 개념이 일부 학술지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 데이터 학술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3종의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제 영역은 대부분 생명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내용은 기타 다른 연구들에서도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5년 칸델라의 연구에서는 다학제적인 학술지가 사이언티픽 데이터 한 종이었는데 월터스의 2020년 연구에서는 데이터 인 브리프 등 두 개의 학술지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5의 학술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사의 경우 상업 출판사가 다수이지만 비상업적인 학술기관에서도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칸델라 웨이 연구와 월터스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연구에서 모두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의 비율은 낮았고 대다수 데이터 학술지는 혼합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월터스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약 4분의 1이 데이터 학술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학술지로 명명되고 있지만 데이터 논문을 전혀 출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논문을 출판하면서 데이터 논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데이터 학술지와 데이터 논문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적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OA는 데이터 학술지의 주된 출판 방식인데 논문 게재료 APC를 기반으로 하는 골드 OA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스비어나 미국 화학회 등 저명한 출판사에서 순수형 데이터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에 창간된 데이터 학술지인 지오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분야의 데이터 조사 생산기관인 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에 의해서 창간이 되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에서는 지오데이터 학술지에서 활용하는 리포지터리 시스템과 투고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오데이터의 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은 키스티에서 개발한 연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데이터 네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키스티에서 개발한 에이콤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학술지의 기대 효과로서 데이터 재이용과 재현 가능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논문에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재이용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또한 데이터 학술지의 동료 심사를 통해 데이터와 데이터 논문의 품질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논문이 일반 학술지 논문처럼 동료 심사를 거치고 인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논문이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출판에 참여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논문이 각종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새긴됨으로써 인용이 촉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협업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 혹은 출판사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된다면 데이터의 장기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데이터 학술지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출판의 속성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용성의 측면에서 대다수 데이터 학술지들이 OA 학술지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자들은 논문 게재료, 즉 APC를 부담해야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학술지의 평균 APC는 550불 내외였고 학술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C뿐만 아니라 데이터 리포지터리에서 데이터 저장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자들이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OA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이터 학술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용성은 당장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록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데이터 학술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기술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좀 더 표준화되고 일관된 데이터 논문의 기술 요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단위에 따라 파일 단위의 기술인지 데이터 세트 단위의 기술인지에 대한 구분과 이에 대한 안내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이터 논문 내에서도 데이터의 생산과 처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셋째, 데이터 논문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2017년 논문에서는 데이터 논문에 대한 인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학술지 간의 인용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터 학술지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논문의 인용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인 브리프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데이터 논문 200편에 대한 인용 맥락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약 60%의 논문에서 자기 인용이 아닌 인용을 적어도 한 번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단지 2%의 논문에서 데이터 재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데이터 인 브리프의 데이터 논문이 실제 많은 경우 표나 그림의 형태로 데이터를 논문 내에 수록하고 있고 데이터를 리포지터리를 통해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데이터 학술지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데이터 재이용의 촉진이 이루어지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논문은 주로 관련 연구에 대한 인용이나 데이터 논문에 수록된 특정 사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었고 데이터 재이용으로 이어진 인용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검증의 측면은 데이터 출판의 영역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출판된 데이터의 최소한의 품질 요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품질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의 경우에
어떻게 그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데이터 학술지는 일반 학술지 논문의 동료 심사 모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데이터 출판 후에 데이터를 재이용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출판 후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학술지의 동료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레포지터리와의 협력을 통해서 심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심사에서는 주제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혹은 데이터 구조에 대한 지식도 기술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학술지 동료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학술지 동료 심사는 출판 전 심사에 주로 국한돼 있지만 데이터 학술지에서는 출판 후 심사 등 새로운 동료 심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학술지는 오픈 데이터를 지원하는 새로운 학술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데이터 학술지에 대한 기대 효과로 동료 심사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데이터 논문에 대한 인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을 연구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데이터 논문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데이터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학술지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APC에 대한 저자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및 데이터 논문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고 데이터 논문의 공통된 핵심 기술 요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논문의 인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인용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 학술지 동료 심사 모형은 데이터 학술지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료 심사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논문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에서 관리하며 동료 심사와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데이터 출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